왜 자꾸 여기만 가렵지? 밤에도 잠을 못 자겠네. 불안하다. 여기까지 가려워지다니. 심장에 문제 생기는 건 아니겠지. 무섭다. 집중치료실로 바로 옮겨. 혀압이 너꺼지고 있어. 서두르지 말고 잡아요. 알레르기 반응 같습니다. 주사 준비해. 당신도 누워서 잠들려고 할 때 갑자기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간질간질하게 가려워서 짜증난 적이 있나요? 등의 어느 한 지점을 계속 긁어도 딱 그 지점을 못 찾아서 긁으면 긁을수록 더 불편해진 적은 없나요? 혹은 요즘 들어 밤만 되면 종아리가 가려워서 답답해 뜨거운 느낌이 들 때 이불 밖으로 다리를 내밀어야 했던 적은 없나요?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당신에게 해당된 적이 있다면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잠시나마 당신을 멍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밤만 되면 발바닥 깊은 곳이 간질간질하게 가려워요. 발바닥 깊숙한 곳이 가려운 느낌, 특히 한밤중에 더 심해지는 그 가려움. 저는 서울에서 근무하는 신경과 전문의 박지훈입니다. 진료실에서 12년 동안 일하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려움이라는 신호를 너무 쉽게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건조한 날씨 때문이라고, 양말 재질 때문이라고, 뜨거운 물로 샤워해서 그렇다고, 새 세제를 써서 그렇다고 가볍게 생각해버립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간담도학회 통계에 따르면 간 질환이나 담도, 폐쇄담즙 정체를 가진 환자의 무려 40% 가까이가 병을 발견하기 이전에 손바닥과 발바닥에 지속적이고 이상한 가려움증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뒷목과 목선을 따라 심하게 가려워요. 뒤통수나 목선을 따라 심하게 오는 가려움. 2019년 미국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가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정상인에 비해 간암, 담도암, 신장질환에 걸릴 위험이 몇 배나 높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결과만 보면 무섭게 들리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런 엉뚱한 부위의 가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기만 한다면 몇 가지 간단한 검사와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심각한 합병증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곳은 괜찮은데 속은 너무 가렵고 밤에는 더 가렵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부산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36살 김민수 씨. 그분은 제가 가려움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만든 환자였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던 날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내가 억지로 데리고 왔다고. 이유는 손바닥과 발바닥이 가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듣기에는 정말 흔한 이야기였죠. 그는 심지어 농담까지 했습니다. 하루 종일 장갑 끼고 일해서 그렇겠죠, 선생님. 하지만 그가 손을 내밀었을 때 피부는 깨끗했고 붉은기도 없었고 갈라짐도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눈여겨본 건 그가 가려움을 설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겉이 아니라 속이 가려워요. 뭔가 피부 밑에서 기어다니는 느낌이에요. 밤에 제일 심하고 피가 날 정도로 긁어도 속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나 발이 살짝 붉고 가려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나 발이 살짝 붓고 가려움이 함께 오는 느낌. 이건 건조한 피부나 단순 알레르기에서 오는 가려움이 아닙니다. 전문의 과정에서 배우는 담즙 정체성 가려움, 담즙 우렬로 인한 가려움에 가까운 양상입니다. 담즙이 제 길로 흘러가지 못하면 혈액 속으로 스며들어 피부 아래의 신경 말단을 자극하게 됩니다. 특히 손바닥, 발바닥에서 속이 근질근질한 깊은 가려움. 아무리 긁어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 밤이면 훨씬 심해지는 그 가려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민수 씨에게 대부분의 환자들이 가려움과 연결된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몇 가지 질문을 연달아 했습니다. 소변색이 예전보다 더 진하지 않나요? 예전보다 쉽게 피곤하지 않나요? 오른쪽 갈비뼈 아래가 묵직하거나 은근히 아프진 않았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수 씨는 손을 긁던 동작을 멈추고 잠시 말없이 있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정말 그래요. 근데 그냥 밤새 일해서 그런 줄 알았죠. 검사 경과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저는 혈액 검사와 복부, 초음파, 그리고 더 정밀한 검사를 바로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민수 씨와 그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간 수치가 매우 높게 상승해 있었고 빌리루빈도 크게 증가한 상태였습니다. 초음파 영상에서는 간 안의 담도가 확장돼 있었습니다. 추가 검사에서는 그가 이미 진행된 단계의 담도암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 충격에 민수 씨는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등에는 긁어서 생긴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터뜨렸고 민수 씨는 그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가려움이 이렇게 위험한 신호일 줄 알았다면 등 한가운데가 가려운데 긁을수록 더 번져요. 등 한가운데가 가려워서 긁으면 긁을수록 더 퍼져가는 그 가려움. 치료를 시작하고 2주쯤 지난 어느 날 민수 씨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긁힌 자국이 많이 가라앉은 손바닥 사진 한 장과 함께였죠. 짧지만 마음 아픈 문장이었습니다. 선생님, 진작 올 걸 그랬어요. 왕모 윤저샤. 그 말은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화면을 보고 있는 여러분 중 민수 씨와 비슷한 증상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스스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저는 이런 환자를 수십 명은 봤습니다. 계단만 오르면 등이 가려워 트럭 좌석 때문이라고 생각한 사람, 밤만 되면 종아리가 가려워 피부가 건조해서 그렇다고 넘긴 사람, 피가 날 때까지 긁으면서도 가벼운 피부염일 거라 믿은 사람들. 어떤 분들은 제때 병원에 왔고 어떤 분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수 씨가 몇 달 전만 알았어도 좋았을 가장 중요한 사실들을 밤만 되면 더 심하게 가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밤에 더 심해져서 잠들기까지 힘들게 만드는 가려움. 이 이야기의 다음 부분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몸에서 특정 세 부위가 가려울 때 간, 심장, 폐, 신장 질환을 초기에 경고할 수 있다는 사실. 일반적인 피부 가려움과 위험 신호로서의 가려움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의학적 검사들, 또 일상에서 작은 변화만으로도 중증 질환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생활 습관들까지 모두 이해하기 쉽고 실천하기 어렵지 않으며 서울이든 부산이든 한국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이런 실제 사례와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강 이야기를 계속 보고 싶다면 다음 편을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팔로우해 주세요. 오늘의 작은 가려움이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과 더 많은 건강한 시간을 지켜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겟은 멀쩡해 보여도 몸은 이미 심호를 보지고 있습니다. 김민수 씨 이후로 진료실에 들어오는 환자가 무의식적으로 손이나 발을 긁기만 해도 저는 즉시 눈여겨보게 됐습니다. 더 이상 그냥 흔한 행동이라고 넘기지 않게 된 것이죠. 이상한 점은 의사로 보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가 더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은 아주 미세하고 섬세한 방식으로 위험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가 오히려 가장 쉽게 간과된다는 것. 특히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데 깊고 끈질기게 계속되는 가려움처럼요. 초봄의 어느 아침, 병원 근처 매화가 막 하얗게 피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한 여성분이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최미영, 차림새도 단정했고 이 비리 말투도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평범한 아줌마의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는 가방에서 보습제 한 통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이걸 몇 주째 이렇게 바르고 있는데도 손바닥이랑 발바닥이 여전히 가려워요. 더 비싼 것도 사봤는데 하나도 나아지질 않아요. 같은 멀쭉한데 가려움이 피부 속에서 올라와요. 저는 손짓으로 손바닥을 책상 위에 올려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매끄러웠고 건조하지도 않았고 붉은기도 없었습니다. 저를 가장 불안하게 만든 것은 제가 수없이 들어왔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겉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가려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 가장 많이 가려우세요? 그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밤이에요. 잠깐 누워있으면 간질간질하게 가렵기 시작해요. 어쩔 땐 찬물로 손을 씻어야 좀 나아요. 저는 진료실 조명 아래에서 그녀의 눈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눈가와 눈동자 흰자에 아주 옅은 노란 기운이 보였습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거의 알아채기 힘든 정도의 징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요즘 들어 유난히 피곤하진 않으세요? 소변색이 예전보다 더 짙어지진 않았나요? 오른쪽, 배 쪽이 은근히 답답하거나 뻐근한 적은요? 그녀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있어요? 근데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죠. 손바닥과 발바닥에는 감각 수용체가 특히 많습니다. 잔내지는 초소련 여자입니다. 스이공, 저는 가능한 가장 쉬운 방식으로 그녀에게 설명했습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은 감각 수용체가 매우 많이 모여 있는 부위입니다. 담즙이 피 속에 고이면 그 원인이 간염이든 담도 폐쇄든 혹은 심한 지방간이든 담즙 속 물질들이 이 두 부위의 신경 말단을 강하게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겉이 아니라 속이 근질근질한 아무리 긁어도 풀리지 않는 특유의 깊은 가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밤에 특히 심해지는데 그 이유는 밤이 되면 혈액이 내부 장기로 더 많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간 기능 혈액 검사, 복부 초음파, 그리고 몇 가지 추가 검사를 권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손주 데리러 가야 해서요.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선생님? 그 순간 저는 지금까지 만났던 수십 명의 한국 여성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챙기고 자식 챙기고 손주 챙기고 그러다 결국 자기 몸은 늘 뒤로 미루던 분들. 그래서 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가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오늘 빨리 확인하면 앞으로 가족들과 건강하게 오랫동안 지낼 수 있어요. 하지만 늦어지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몇 초 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프지는 않지만 작은 빨간 반점과 가려움이 생겨요. 가려움과 함께 잘 보이는 작은 발진이 잡히지만 아프지는 않은 그런 증상. 검사 결과는 딱 1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간 수치가 높게 올라 있었고 빌리루빈도 증가해 있었으며 초음파에서는 담도가 약간 확장된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행히도 그녀의 경우는 암이 아니었습니다. 가벼운 정도의 담즙 정체와 중등도의 지방간이 원인이었죠. 약을 조정하고 식습관을 바꾸고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하고 면밀히 경과를 관찰하자 2달 만에 그녀의 가려움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재진날 그녀는 김치 한 상자를 들고 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작은 가려움이 이렇게 큰일이 될 수 있는지 그제야 알았어요. 미영 씨 같은 사례는 전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저는 매일 정말 다양한 가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무직, 젊은 사람, 전업주부, 트럭 운전기사,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까지 어떤 사람은 제때 오고 어떤 사람은 너무 늦게 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가려움을 그저 피부 문제라고만 여긴다는 것. 하루 이틈 사이에 가려움이 온몸으로 번져요. 가려움이 하루 이틀 사이에
몸 전체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환자는 농담까지 했습니다. 선생님, 가려움 하나 가지고 간 검사를 한다니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민수 씨가 병원에 왔을 때 피가 배어 나오던 두 손을 봤다면 3달 동안 그저 피부 건조라고만 생각했던 그 손을 봤다면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환자들에게 설명할 때 항상 하나의 기준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든 333 규칙입니다. 네. 첫째, 손바닥, 발바닥처럼 비정상적인 부위의 가려움이 3일 이상 지속된다면, 둘째, 보습을 하고 비누를 바꾸고 알레르기 원인을 피했는데도 3주 동안 반복된다면, 셋째, 그리고 그 가려움이 피로감, 진한 소변, 옅은 황달, 오른쪽 갈비뼈 아래의 묵직함과 함께 3개월 이상 계속된다면 그때는 절대로 더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건 더 이상 피부 가려움이 아니라 간과 담도가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가려움이 계속되고 어지러움, 피로감, 미약한 황달이 함께 나타나요. 아급성 가려움에 어지럼증, 피로 혹은 옅은 황달이 함께 오는 경우, 그날 저녁 진료를 모두 마친 뒤 저는 다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가려움 일기라고 부르는 그 노트입니다. 미영 씨의 사례를 2줄 더 적어 넣었습니다. 이걸 연구를 위해 적는 건 아닙니다. 제가 스스로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각각의 가려움 뒤에는 한 사람의 삶이 있고 한 가족이 있고, 그리고 단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었던 한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가려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등의 두 견갑골 하체 사이에 오는 가려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육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심장과 폐와 관련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려움 때문에 거의 자신의 생명을 구할 기회를 놓칠 뻔한 한 트럭 운전기사의 이야기입니다. 초가을 어느 오후 진료실 창으로 황금빛 햇살이 비쳐 들어오던 때였습니다. 막 진료를 마치려던 순간 간호사가 급히 들어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늦게 오신 환자 한 분이 등이 너무 가려워 견딜 수 없다며 급하게 진료를 요청하셨어요. 저는 흔쾌히 보기로 했고 몇 분 후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튼튼한 체격, 이름은 이준호, 28이 아니라 48, 장거리 트럭, 운전을 20년 넘게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셔츠를 들어 올리며 두 견갑골 사이를 가리켰습니다. 바로 여기에요. 매일 긁어서 피부가 벌겋게 될 정도예요. 처음엔 트럭 좌석이 딱딱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요즘은 점점 더 심해져요. 저는 그 부위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몇 군데 긁어서 생긴 자국 외에는 피부는 완전히 정상, 붉지도 않고 발진도 없고 자극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긁는 방식, 강하게, 반복해서 마치 딱 그 지점이 아닌 것처럼 긁는 모습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 가장 심하게 가려우세요? 그는 바로 말했습니다. 계단 오르거나 짐들 때요. 심장이 조금만 빨리 뛰면 딱 이 부분이 화끈하게 가려워요. 누워 쉬면 괜찮고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운동 시 악화되는 가려움. 이건 피부과적 가려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숨이 차거나 숨 가쁠 때 있나요? 가슴이 살짝 무겁다거나. 그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럼요, 선생님. 트럭 운전하는 사람 치고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담배도 하루 2갑씩 몇십 년을 피웠으니까요. 요즘은 오르막에서 허리도 아프고 나이 들어 그런 줄 알았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견갑골 사이 부위는 심장과 폐에서 전달되는 연관 통참조 통증이 표현되는 대표적인 자리입니다. 심장의 혈액이 부족해지거나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폐에 손상이 있을 때 뇌는 정확한 통증 부위를 인식하지 못하고 등상부의 가려움, 따가움, 불쾌감으로
잘못 번역해 전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가슴 통증이 나타나기 전 등이 근질근질했다고 털어놓는 심장 환자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